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제게 말을 건넸어요. 저기 선생님, 옷깃에 뭐가 좀 묻으셨네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돌려 제 어깨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뭔가 스쳤나 봐요.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녔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뒷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 뒤는 어떻게 생겼는지, 걸을 때 어깨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할 때 우리 표정이 어떤지 스스로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봅니다. 아주 쉽게 말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긍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 괜히 작아진 것 같아. 내가 뭘 잘했나 싶고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 가끔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눠보려 합니다. 내가 작아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눈 속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입은 옷, 지금의 표정, 현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타인은 조금 다른 거울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그리고 내면의 나까지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젊을 때부터 늘 그랬어.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떠안았잖아. 그게 너의 책임감이야. 저는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친구는 제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제 성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자녀가 말합니다. 아빠는 손재주가 좋으시잖아요. 나중에 손주들이랑 뭐 같이 만들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건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저는 그저 지금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걸 좋아할 뿐인데 자녀는 그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타인은 우리 내면도 비춰줍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도 산책 나오시네요.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그냥 걷는 것뿐인데 그 사람은 제 습관 속에서 성실함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데. 나는 별거 아닌데. 하지만 타인의 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말투, 표정, 배려, 습관, 성실함. 그 모든 것이요. 그래서 타인은 우리에게 특별한 거울입니다. 단지 겉모습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셨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자꾸 작아졌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집에만 있으니까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히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나는 참 든든해요. 뭐 고장 나면 고쳐주고 장 볼 때도 같이 가주고.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눈에는 든든한 동반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거들고 마당을 쓸고 아내와 산책을 나가면서 아,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자긍심이라는 건 때로는 이렇게 회복됩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긍심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은퇴를 했어요.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자녀들이 독립했어요. 이제 나는 부모 역할도 끝난 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점점 짐이 되는 것 같아. 친구들과도 점점 소원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자긍심이 떨어지면 세상이 점점 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 일들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 그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만 자긍심을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되뇌어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 자긍심은 금방 무너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존중하면 자긍심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긍심을 회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젊은 연인들의 로맨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것만이 아니지요. 사랑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랜 배우자, 평생을 함께한 친구, 동네에서 마주치는 좋은 이웃, 함께 등산을 가는 동호회 사람들, 멀리 있어도 안부를 묻는 옛 동료, 그리고 가끔 전화를 걸어주는 자녀나 손주들. 이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자긍심을 살립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좋은 면이 더 잘 보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말이 좀 뚝딱거릴 때도 있고 건망증이 심해질 때도 있고 고집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 부족함보다 나의 좋은 점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은 참 성실해. 이 사람은 말은 별로 없지만 늘 배려심이 있어. 이 사람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켜.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관계가 자긍심을 북돋는 방식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평생 뭘 한 사람인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다가 손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제가 시험을 못 봐서 울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넌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 말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대학 와서도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려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손주는 그걸 10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손주의 삶에 힘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타인이 비춰주는 과거의 나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작은 말들, 내가 보인 작은 행동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위로들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구나. 그 순간 자긍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 우리의 부족함만 지적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긍심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울을 골라야 해요. 좋은 거울이란 뭘까요? 첫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경청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둘째, 안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비밀을 지켜주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셋째, 진심 어린 사람입니다. 아첨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좋은 점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사람.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거울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다 좋은 거울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으로 가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는데 요즘 들어 너무 외롭고 자꾸 우울해졌대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동네 서예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첫날 동호회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주었대요.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붓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그분의 글씨를 보며 말했대요. 선생님 글씨 참 힘이 있네요. 선이 단정해요. 성격이 꿋꿋하신가 봐요. 그분은 그날 오랜만에 웃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안에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있는 그대로 환대해주는 느낌.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그날 처음 알았대요. 이게 바로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부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작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일들이지요.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거울 한 사람 정하기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나 손주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실천은 칭찬을 의심하지 않고 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칭찬을 하면 자꾸 의심합니다.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저 사람이 날 좋게 봐줘서 그런 거야. 사실 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그냥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기쁘네요. 반박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그게 자긍심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천은 나도 누군가의 거울이 되기. 마지막으로 이걸 해보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산책하다가 마주친 이웃에게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부지런하시네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누군가에게 그 색 참 잘 어울리시겠어요. 전화 통화 중에 옛 친구에게 너는 예전부터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긍심을 살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줄 때 나 자신도 함께 따뜻해지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나의 자긍심도 함께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과거의 나를, 미래의 나를, 내면의 좋은 점들을.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알아봐 줄 때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요즘 괜히 작아졌다면 좋은 거울을 찾아가세요. 당신을 따뜻하게 봐주는 사람이요. 당신의 좋은 점을 발견해주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환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자긍심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좋은 거울이 되어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준 사람, 혹은 당신이 거울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마디 건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좋은 관계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잊지 마세요.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 잠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